개, 고양이한테 물려서 응급실 가면. 고양이한테 물리면 고양이들은 보통 물지 않고 핥히죠. 물려서 오는 경우는 없나요? 물려서 오는 거는 못 본 것 같아. 물려서 오는 건 보통 개, 강아지한테 많이 물려오고, 고양이들은 보통 이게 핥히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지역이 아무래도 좀 농촌 지역도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스네이크 바이트가 훨씬 많은 것 같고, 비스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네한테 물려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섹 바이트로.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사람한테 물려서는 경우도 있어요. 아, 휴먼 바이트라고 있죠. 아, 생각해보니까 캣 바이트보다 휴먼 바이트를 더 많이 본 것 같아. 그만큼 캣 바이트가 별로 없어요. 휴먼 바이트도 별로 없지만. 이걸 안 하고 실전되면 이제 이걸로 싸우나 보네요. 약간 좀 암바 걸렸다든지 트라이앵글 초크 걸렸을 때 문다든가 뭐 약간 좀 인터넷 용어로 이 아가리 파이트라고 있는데 아가리 파이트. 그걸 진짜 실존하겠네 현실에서. 개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있잖아요. 강영우 개통령. 응급실 가는 거 봤어요. 네, 개통령도 그 강아지 개한테 물려가지고 그럼요. 응급실 가서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 견주들 솔루션 하려고 이렇게 신청한 거잖아요. 팔은 기본이고 얼굴도 물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 경험에서는 개한테 물렸다고 하면은 팔이나 손가락 많이 물려서 왔는데 와이제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많이 물려서 온 것 같나요? 보통 팔인 것 같아요. 팔. 손가락, 손바닥. 아무래도 손으로 약간 뭐 이렇게 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가다가 다리를 물리는 경우.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닥스훈트를 키우고 있는데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얘가 겁이 엄청 많고 사회성도 없고 막 이럴 때였어. 유기견이라 가지고 한참 사람한테 엄청 겁이 많았단 말이야. 도시가스 점검하러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세요. 하고 이제 나가시는데 이제 구미가, 저희 집 강아지가 왕왕 한 거예요. 어머 하시다가 구미가 이렇게 살짝 물었어, 다리를.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제가 사실 병원 간호사입니다. 저희 병원 가셔가지고 치료 받으시죠 해가지고 뭐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인근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런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원래 그렇게 한다 하시더라고요, 병원 가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핥혀서 많이 온다했고 저도 핥혀서 많이 온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핥히는 거는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은 안 오시는지 고양이도 많이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에 비해서는 고양이한테 이렇게 수상당해서 오는 빈도는 확실히 적었다고 체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고양이한테 물려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진짜 아주 자그만하게 그 손고니 2개 이렇게 콕 찍혀서 오더라고요. 응급실에서 만약에 물림사고, 교상 그래가지고 피부가 찢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상처 씻어내서 뎁스라고 하죠. 깊이가 어떤지, 상처가 그걸 봉합해야 되는 정도인지 그런 것도 보고 항생제 맞아야 되고 파상풍 주사까지 좀 같이 접종하거든요. 제 경험에서는 크게 보면은 3가지였어요. 상처 세척하고 소독하는 거,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도 했거든요. 주사 처치. 이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빠지는 것 같나요? 왜 안 꼬매? 그게 저도 왜 안 꼬매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안 꼬매더라고요, 이 물려서 오면은. 그래서 이거 왜 안 꼬매냐, 저는 그때 신규 때 물어봤어요. 딜레이 수혈해가지고 지연봉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매는 세균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사람 치매는 세균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개나 고양이보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감염 위험 때문에 바로 봉합을 하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 보다가 봉합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 왔을 때 간단하게 상처를 확인하고 소독하고 다음날 정형외과로 와라, 이제 그런 안내를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볼 건데, 보통 지연봉합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라고 이렇게들 하더라고요. 뭐 의사마다 다르긴 한데 제 기억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의문 드는 거는, 보통 의사들이 상처 나면은 24시간 이내 봉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연봉합 하는 그런 이점이 크게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 24시간 안에 또 봉합을 왜 하라고 하는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24시간 안이 아니고 다치자마자 바로 봉합하는 게 좋다고는 하시던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응급실에서 바로 봉합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이거나 아니면은 얼굴 쪽이라서 성형외과를 가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24시간 안에 괜찮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조금 환자분이 불안감을 좀 내릴 수 있게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게 다 근거가 있더라고요. 24시간 안에 봉합하라는 이유가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은, 상처가 생기고 24시간 되는 시점부터 이제 상처가 섬유화돼서 서로 이제 아무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교수님 피셜, 이론적으로 상처가 깨끗이 유지되고 적절한 수분 드레싱이 이루어지면은 열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 봉합을 시행하면은 흉터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나 어떻게 알았는지 검색하기 바로 나오더라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상처에 대한 감염 데드라인이 24시간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이걸 또 반론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일단은 이제 상처 회복되는 시점하고 흉터, 그게 24시간이라는 어떤 기준을 좀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또 무시하고 감염이 조금 더 중요하니까 이제 그 물린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연봉합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는 보통은 봉합을 안 하고 다음날 정형외과로 오라 하고 이 토스를 한다는 거. 2017년 질병관리본부 지침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상처가 깊은 경우에 감염이 없다 하고, 손 쪽에 다친 경우에는 상처가 심하지 않아도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간주하고 처치에 임해야 된다. 그런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한 선택지가 지연봉합하고, 그리고 주사 처치를 해야 되거든요. 주사 처치를 하는데 두 종류의 주사를 보통 줘요. 그중 한 가지가 항생제거든요. 이제 이 항생제 쓰는 것도 조금 특이해요. 카레베임, 이제 비교적 깔끔한 상처에 쓰는 항생제랑 조금 다르게 쓰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분들? 나는 정말 건강해. 나는 비록 심하게 물렸지만 감염이 안 될 자신이 있어.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 보통은 항생제 쓸 때 이게 AST라고, 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부작용이 한 개도 없어 하면서 안 하시려고 해. 또 그런 완강한 포지션을 가지고 일단 봉합해달라, 모르겠거나 괜찮을 거니까 봉합해달라 하고 하면은 거의 아마 봉합은 안 해줄 거예요. 네. 그 하시는 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상당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 책임을 보통은 지기 싫어해요. 의료진들이 안 해줘요. 보통은 뭐 씻지도 않고 뭐 그냥 뭐 항생제도 안 맞고 그냥 꼬매기만 한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반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썩어가지고 반 잘라내야 돼요. 그래도 안 하실래요? 하면은 한 10초 정도 고민하시거든. 아 해줬어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만약에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감염이 높아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감염이 생긴다, 의료 가심 문제부터 해가지고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차고, 그러면 다시 뜯어가지고 고름을 또 짜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벨칸에 카테터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웬만큼 했는데 또 안 낫는다, 뭐 여기까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그러면은 잘라야 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 그런 이유로 안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자 24시간 안에 꼬면 되니까 내일 좀 안정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소독만 싹 해주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어쩌다 한 번씩 있긴 하거든요. 당뇨발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당뇨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치료가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절단을 암푸테이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크게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처 소독을 진행하는데 일단 간단히 드레싱을 해요. 피가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히 덮어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소독 효과가 상당히 좋은 빨간 약, 포비돈은 안 발라요. 왜냐면은